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 첨단 3지구에 있는 국가 데이터 센터가 인공지능 중심 도시의 핵심으로 작동하는 가운데 다른 지역에도 고성능 데이터 센터가 속속 들어설 예정입니다. 광주시의 마음이 다급합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의 핵심 공약인 영산강 Y 프로젝트 사업이 지지부진합니다. 사업의 집행률이 한 자릿수에 그치는 것들이 많고 0%대인 사업도 있습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사로 울퉁불퉁한 도로 때문에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는 가운데 음식 배달 오토바이 기사들의 고충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현장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국내 2위 철강사인 현대제철이 포항 2공장의 가동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포스코도 올해 적자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국내 철강업계가 비상입니다. 광주시가 인공지능 중심 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데는 첨단 3지구에 자리한 국가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가 한몫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주 외 지역에도 경쟁 데이터 센터들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정부가 또 하나의 국가 데이터 센터 공모에 나서 앞으로는 광주만의 경쟁력이라 말하기도 점점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초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 최고 수준의 컴퓨팅 자원을 갖춘 국내 유일의 국가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입니다. 연산 능력은 노트북 약 50만 대 업무를 1초에 해내는 수준인 88.5 페타플롭스. 저장 용량은 1테라바이트 하드디스크 약 10만 개에 해당하는 107 페타바이트입니다. 이를 중심으로 기술과 인력, 기업이 집적화된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게 광주시의 목표입니다. 국가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가 문을 연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첫 걸음마를 뗀 단계이다 보니 이 주변은 아직 개발되지 못하고 텅 비어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업 등 130여 곳이 광주에 자리 잡았지만 본사가 이전해왔거나 광주에서 법인을 만든 곳은 30%에 그칩니다. 인공지능 기업들이 광주에 진출해 기반을 잡기에는 시간이 필요한데 광주시를 애태우는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업과 함께 2조 원을 투자하는 또 하나의 국가 인공지능 컴퓨팅 센터 사업자 공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민간 인공지능 시설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민간 기업들의 자체 데이터 센터들도 속속 들어서고 있고 성능이나 보안 등을 이유로 외국에 있는 데이터 센터를 이용하는 기업도 많습니다. 어디에다가 학습시키는 게 더 효율적이냐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제 외국의 큰 회사의 어떤 플랫폼을 이용해서 데이터 센터를 이용하는 게 훨씬 유리하고 보안이 훨씬 잘 되어 있습니다. 국내 데이터 센터는 153곳으로 약 60%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기업들이 굳이 비용을 들여가며 광주까지 내려올 이유가 사라지는 셈입니다. 광주를 인공지능 도시로 만들겠다고 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입니다. 광주가 대한민국의 아시아의 세계의 AI 거점 도시가 되게 저와 윤석열이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국가 데이터 센터만으로 관련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상황은 점점 열악해질 것으로 보여 인공지능 중심 도시를 표방하는 광주시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어제보다는 추위 상황이 한결 나아졌습니다. 광주의 오늘 아침 기온은 6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4, 5도가량 높은 기온으로 시작했습니다. 한낮 기온 14도 안팎 보이면서 종일 심한 추위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하늘 모습 보시면 현재는 구름이 조금 지나고 있는 상태인데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종일 구름 많은 날씨가 예상되고요. 전남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약한 빗방울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으로 먼지 걱정은 없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한낮 기온이 14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특히 낮 동안은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무난한 늦가을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민선 8기 강기정호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가운데 하나가 영산강 Y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2026년 말까지 사업 대부분을 끝낸다는 계획이지만 지금까지 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사업이 있고 집행률이 1%대에 그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영산강 백리길 Y 프로젝트는 민선 8기 광주시의 중요 공약 사업입니다. 영산강 수질을 2등급으로 개선하고 생태습지와 친수시설을 갖춰 꿀잼 도시로 만들겠다는 구상이었습니다. Y 프로젝트를 통해서 광주는 더욱 커질 것이며 더 생태적일 것이며 더 활력이 넘치는 그런 도시 광주가 될 것입니다. 용역을 통해 20개 사업을 확정한 광주시.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상당수 사업의 집행률이 한 자릿수에 그치고 있고 0%인 곳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산강 황룡강 Y 브릿지 조성과 송산섬 테마시설 조성, 영산강 수질정화 생태습지 조성 사업엔 예산이 전혀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중기사업 중의 하나인 생태숲길 사업은 집행부 내부에서 자체 칼질을 했는가 하면 아시아 물력사 테마체험관은 접근성도 부족하고 콘텐츠도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차뿐만 아니라 보행도 많은 사람들이 오기가 불편한 접근성이 있고 그리고 물력사 테마 체험관을 짓는다 하더라도 향후에 운영하는 데 있어서 콘텐츠나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는 거죠. 광주시는 전문가 의견 수렴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건 맞지만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면 목표 시기까지 사업을 끝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관계기관 협의 과정을 다 완료한 다음에 사업이 추진돼서 약간은 3, 4개월 정도는 지연이 된 건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가 목표 연도인 2026년 12월까지는 Y 프로젝트는 오는 2030년까지 3,700억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업이 지지부진할 경우 면밀한 검토 없이 의욕만 앞섰던 것 아니냐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수년째 계속되고 있는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사로 불편을 겪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배달기사들은 도시철도 공사장 근처로는 도로가 험해서 배달도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천홍희 기자가 배달기사들의 이야기를 현장 취재했습니다. 지하철 2호선 공사가 한창인 광주의 한 도로. 버스가 옆으로 기울어서 다닐 정도로 도로 경사가 심합니다. 도로 위에 깔린 철제 덮개는 자동차가 지나갈 때마다 위로 튀어나옵니다. 배달 기사들에게는 상황이 더 좋지 않습니다. 오토바이다 보니 조그만 충격에도 음식들이 쏟아지는 데다 천천히 가면 뒤에서 경적을 울려대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조금만 턱이 있어도 쿵쿵거리기 때문에 커피 포장해 놓은 것도 막 뚜껑이 막 열려버릴 정도니까. 보시는 것처럼 철제 덮개가 튀어나와 도로에 턱이 생기다 보니 차량과 오토바이가 천천히 가도 덜컹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도로 상황이 이렇다 보니 배달기사들은 지하철 공사장 근처 주문은 잘 받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배달하다 음료를 쏟거나 피자가 뒤집어지기라도 하면 전부 배달기사가 물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뜨거운 음료가 좀 많이 터지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배송기사가 100% 원래 환불을 하는 게 원칙이라서. 광주시는 민원이 접수되면 배상 책임이 있는 시공사로 넘긴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인과관계 증명이 어렵다 보니 민원조차 잘 접수되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최근 회의를 열고 지하철 공사와 관련한 시민 불편을 줄일 방안을 논의했지만 이러한 정책들이 실생활에서 시민들에게까지 와닿지는 않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5.18 기념재단은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전두환과 노태우 일가의 은닉재산 환수를 위한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재단은 우원식 의장에게 전두환과 노태우 일가의 부정축제 재산이 새롭게 드러나면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여야 의원들이 재산 환수 관련 법안을 발의한 만큼 법제화를 조속히 추진해달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신군부 집권 시기 권력을 남용하고 부정축제한 이들의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5.18은 미완의 역사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의 영향으로 처우가 열악한 분야일수록 또 지방일수록 일손 부족 문제는 날로 심화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외국인 인력을 통해 공백을 메우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지만 현장의 혼란과 우려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서희령 기자가 현장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정신요양원과 노인요양원을 산하시설로 둔 무안의 한 복지재단. 돌봄 수요는 갈수록 늘고 있지만 인력 구하기가 어려워 시름이 깊습니다. 열악한 처우뿐만 아니라 인구 유출이 맞물린 탓입니다. 채용에 대한 어려움을 겪은 지가 좀 됐고 지금 현재까지 사회복지사 부분을 4개월 정도를 공고하고 있지만은 채용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 전라남도는 당장 4년 뒤인 오는 2028년부터 도내 요양보호사 수가 17,000명가량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라남도가 D2 비자로 들어온 유학생들을 요양보호사로 활용하기 위한 비자 개선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대학에서 논의를 해가지고 신설해서 양성을 하고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그냥 한국말도 배우고 그런 관련 우리 문화도 배우고. 하지만 대부분 고령 환자들인 만큼 돌발 상황 대처의 우려도 높습니다. 119 통화를 하면서 지금 어르신이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10대 소생술을 어떻게 해서 위에서 하세요? 옆에서 하세요? 지금 상태가 어떠세요? 이 상황 설명을 싹 해줘야 되거든요. 이게 감정적인 교류도 같이 되고 소통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더 어려움이 크다고 봐야죠. 이미 외국인 채용을 시작한 조리시설에도 미숙한 한국어 탓에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평가 관련해서 이제 그 부분을 이렇게 해서 어떻게 평가가 진행되고 이거를 읽고 본인이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했을 때 그거를 이제 이해를 해도 하기 힘든 부분이. 최근 서울시에서 추진한 필리핀 가사 도우미와 외국인 버스기사 도입 역시 큰 논란을 겪고 있는 상황. 충분한 한국어 훈련 등 준비가 미진한 상황에서 이미 심각한 고용난을 마주한 농어촌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순천대와 목포대가 통합 합의를 이뤄내면서 후속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다음 달 정부에 통합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만큼 서류 준비와 대학 구성원 설득 작업도 함께 진행됩니다. 보도에 유민호 기자입니다. 10여 차례 실무회의에서 차이를 좁히지 못한 두 대학. 결국 통합 합의는 지난 15일 총장 간 만남에서 극적으로 이뤄졌습니다. 두 국립대의 미래가 걸린 결단인 만큼 내부 구성원 설득이 중요합니다. 순천대 교수들은 우선 상황을 지켜보자는 분위기입니다. 지역 대학의 위기 속에서 통합 필요성은 공감한다면서도 결정이 갑작스럽다는 반응도 내놨습니다. 학생들은 통합에 관한 정보를 더 자세히 알리고 자신들의 목소리까지 반영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학교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잘 해줘서 학생들의 의견도 잘 경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통합대학 출범 목표는 오는 2026년 3월입니다. 양 대학은 다음 달 정부에 통합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신청서에는 지역민과 교직원, 학생 등 여러 구성원의 찬성 의견이 들어가야 합니다. 순천대는 곧 간담회와 설명회 등을 열고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제 그런 설득 작업, 공감하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로드맵을 작성을 했고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저희가 구성원들한테 이런 부분들을 안내하고. 통합의대 신설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양 대학으로부터 통합의대 계획서를 받아 오는 22일 교육부에 추천할 계획입니다. 순천대는 대학 모두 자체 연구와 용역을 통해 의대 설립 준비를 해온 만큼 기한을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책을 사랑하는 전남의 학생들이 독자가 아닌 작가가 돼서 출판 기념회를 열었습니다. 학생들의 순수와 사랑이 담긴 책들은 도서관 한켠에 전시됐고 서점과 온라인에서도 판매될 예정입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직 너에게는 꽃병이 없는지, 나는 지금도 꽃을 가슴에 품고 있다. 나의 눈물로 꽃을 준다. 17살이 느낀 서툰 사랑의 감정. 고등학생들이 사랑과 슬픔에 대해 써낸 시 100편이 모여 한 권의 책이 됐습니다.
시집을 비롯해 소설과 수필, 역사책과 그림 동화까지 전남의 학생들이 직접 쓴 200여 권의 책들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순수한 마음을 담은 이야기는 물론 직접 그린 사파까지 학생들의 책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이제 공장이 들어오면 숲이 망가지게 되니까 아이들이 자신들이 사랑하는 숲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이게 너무 뿌듯하고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제가 작가의 꿈을 이룰 수 있을지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해보고 싶고. 학생들이 직접 책을 써보는 나도 작가 프로젝트. 1년 동안 완성된 책들을 소개하는 출판 기념식도 열렸습니다. 선생님의 도움도 받고 친구들의 의견도 받으면서 이렇게 책으로 쓰게 되는 것에 대해서 만족감도 들었고요. 학생들이 글을 쓰고 퇴고하기까지는 선생님들의 도움도 컸습니다. 시를 쓰는 선생님들께 이제 부탁을 드려서 시 수업도 따로 마련을 했었고, 그다음에 글이 다 써지고 난 상태에서도 계속 피드백을 주고받고. 글을 씀으로써 나중에는 이제 우리 한강 작가라든가 또는 애니메이션 시나리오 작가라든가 다방면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된다고 봅니다. 실제 서점과 온라인에서도 판매될 학생들의 책은 오는 22일까지 전남 도립도서관에 전시될 예정. 내년 1월에는 전남 50개교에서 출간된 책 작품이 완성되는 만큼 전 작품을 만나는 전시회도 열릴 예정입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비수도권에서 유일한 4년제 여자대학인 광주여대가 남녀공학 전환 계획이 없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광주여대 측은 입장문을 내고 재학생 설문조사 등을 거쳐 내년부터 외국인과 성인 합숙자에 한해 남학생 입학을 허용했다며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의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것일 뿐 남녀공학 전환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광주여대 일부 재학생들은 최근 일부 학과에 남학생 입학이 허용된 것을 두고 충분한 상의 없이 이루어졌다며 반발했습니다. 현대사진의 선구자인 구본창 사진작가의 개인전 사물의 초상이 오는 22일부터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시는 구본창 작가의 대표작인 역사유물 연작과 일상 속 사물 연작을 사진과 영상, 설치 등 입체적으로 구성해 작품에 담긴 작가의 시선과 한국적인 정서를 보다 깊이 있게 전합니다. 또 구본창 작가가 촬영한 소설가 박완서와 한강, 배우 안성기 등 예술인들의 초상도 공개됩니다. 작가로부터 작품 세계와 전시 에피소드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작가와의 대화는 오는 30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국내 2위 철강사인 현대제철이 포항 2공장의 가동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경기 침체와 중국산 저가 공세 여파로 그동안 생산량을 낮추는 등 각고의 노력을 해왔지만 이것만으론 부족하다는 결론인데요. 포스코도 올해 적자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국내 철강업계가 비상입니다. 포항문화방송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1995년 설립돼 건설용 H형강과 특수강을 생산하는 현대제철 포항 2공장. 회사는 담화문과 특별 공보물에서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으로 포항 2공장의 가동 중단 계획을 알렸습니다. 국내 경기 침체와 중국산 저가 공세 여파로 제품 가격은 20% 이상 하락하는 데 반해 현대제철 중형 제품의 경우 톤당 제조 원가가 2022년 99만 원에서 올해 113만 원으로 2년 만에 14% 상승해 팔면 팔수록 손해라는 내용입니다. 올해 초까지 200일 이상 가동을 중단하기도 했지만 일시적 휴업이나 감산으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닌 상황에 직면한 겁니다. 회사 측은 당진과 인천 등 다른 공장에서도 동일 제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직원 200여 명을 감원 없이 재배치하겠다며 노조 설득에 나섰습니다. 노조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볼 때는 포항 중형 공장에 물량이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 여기 회사는 타 공장 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내 주요 철강사들도
저수익 사업 개편을 통한 공장 가동 중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지난해 초 가전제품 핵심 소재를 생산하는 광양제철소 전기아연 도금 라인을 중단했습니다. 동국제강도 1후판 공장과 2후판 공장을 연달아 폐쇄한 바 있습니다. 철강은 장치 산업이라 당장 빠져나가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몇 년 후에는 포항의 산업 생태계가 얼마나 후퇴할지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국가 기관 산업인 철강 산업의 경쟁력 회복을 위한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외부 방문객이 줄면서 많은 지역 축제가 위기를 겪는 가운데 경북 김천시의 김밥 축제가 큰 성공을 거두며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전북에서도 젊은 세대를 겨냥한 기획으로 떡볶이 등을 주제로 한 비슷한 시도가 관심을 끌고 있는데 변화를 위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전주문화방송 허연호 기자입니다. 매콤하고 달큰한 냄새가 축제장에 퍼집니다. 흔히 볼 수 있는 고추장 떡볶이부터 지역 특산물을 담은 떡볶이, 젊은 세대에게 익숙한 로제 떡볶이까지 방문객들의 발목을 붙잡습니다. 장류와 발효라는 순창군에서 미뤄왔던 기존 소재는 잠시 내려두고 친숙한 떡볶이를 주제로 작은 축제가 열린 겁니다. 어제도 여기 왔었는데 어제는 엄청 많이 왔어요. 저희가 떡볶이 굉장히 좋아해서 여기저기 많이 다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떡볶이 축제 찾아온 거예요. 올해 전북 지역에서 열린 지역 축제는 모두 87개로 5년 전보다 74% 수준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전체 방문객 중 외부 방문객 비율은 오히려 5.9%포인트가량 줄었고 관광 소비액도 2.7% 느는 데 그쳐 1인당 7, 8천 원 쓰고 가는 수준입니다. 지자체 인구만큼이나 많은 10만 명의 방문객들이 몰렸던 경북 김천의 김밥축제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김천시 하면 연상되는 것이 김밥 프랜차이즈 이름이라는 여론조사 결과를 재치 있게 역이용한 기획이 SNS 등을 중심으로 크게 화제가 됐습니다. 지역 특산물과 결부시키는 상투적인 축제를 벗어난 가성비 기획에 순창 등 타 지자체들의 시도도 함께 주목받고 있지만 화제성에서는 사실 크게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아는 사람만 오고 좀 그런 축제인 것 같아서 좀 홍보도 잘 되고 그리고 다양한 연령층을 조금 많이 위한 프로그램이 많으면 잘 될 것 같습니다. 외면받는 지역 축제에 새로운 모델이 제시될 수 있을지 벤치마킹은 물론이지만 답습에 그치지 않을 깊은 고민도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 울산의 한 도로가 대형 화물 차량으로 매일 아수라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매번 지적을 받으면서도 방치되고 있는 부산-울산 고속도로의 청량요금소인데요. 도로공사는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자 겨우 확인해보겠다고 나섰습니다. 울산문화방송 정인곤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업단지와 울산항으로 이어지는 울산의 관문 가운데 하나인 청량요금소. 길게 이어지는 대형 화물차들의 행렬 사이로 승용차들이 힘겹게 비집고 끼어듭니다. 얽히고 설킨 화물차와 승용차들의 좀처럼 끝나지 않는 아슬아슬 고개운전. 사고가 안 나는 게 신기할 정도입니다. 차들이 여기 많은 시간대가 많은 시간대가 있어요. 그때는 위험해요, 진짜. 근데 점심 지나면 좀 양호하고. 상습적인 교통 혼잡이 발생하는 원인은 화물차와 승용차의 주행 차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울산을 빠져나가는 화물차들은 과적 점검을 위해 우측의 전용 차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반대로 울산 도심에서 고속도로로 진입하는 승용차는 좌측의 승용차 차로로 붙어야 합니다. 200m 남짓한 구간에서 두세 개 차로를 넘나드는 차들이 뒤엉켜 병목 현상도 발생합니다. 화물차와 승용차가 뒤엉키는 상황에서 과속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요금소 입구에는 제한속도 시속 30km인 단속 카메라도 설치됐습니다. 최초 교통량 예측이 턱없이 적었던 것도 문제를 키웠습니다. 청량요금소는 1일 예측 교통량 5,000대로 설계됐는데 실제로는 매일 8,000대가 넘는 차량들이 오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많은 민원에도 손을 놓고 있던 한국도로공사는 이제야 점검을 해보겠다고 나섰습니다. 청량 톨게이트가 별명이 뭔지 압니까? 펠게이트입니다. 펠게이트. 뭐 산업단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현장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옥문이라는 오명까지 뒤집어 쓴 청량요금소. 대형 화물차와 그 사이를 어떻게든 빠져나가야 하는 승용차들의 아슬아슬한 통행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인곤입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장현식 선수 이적에 따른 보상 선수로 LG의 강효종 선수를 지명했습니다. 우완 투수인 강효종 선수는 충암고를 졸업한 뒤 2021년 1차 지명으로 LG에 입단했고 새 시즌 동안 2승 2패를 기록했습니다. 기아는 오는 12월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 강효정 선수가 상무에서 군복무를 하는 동안 한층 더 성장해 온다면 팀에 큰 도움이 될 자원으로 판단했다며 지명 이유를 밝혔습니다. 순천시가 국내외 5개 기관이 공동 주최한 아시아도시 경관상에서 본상을 수상했습니다. 올해 아시아도시 경관상은 예비심사와 국제심사를 거쳐 총 10개 작품이 본상으로 선정됐고 순천시는 오천 그린광장과 그린 아일랜드를 출품했습니다. 순천시는 재해 예방을 위한 저류시설과 4차선 도로를 녹지 공간으로 조성해 도심과 국가정원을 연결하고 시민들에게 새로운 휴식 공간을 제공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어제보단 추위 상황이 한결 나아졌습니다. 오늘 광주의 아침 기온 6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4, 5도가량 높은 기온으로 시작했고요. 한낮 기온 14도 안팎으로 종일 심한 추위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하늘 모습 보시면 현재는 옅은 구름만 지나고 있는 상태인데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종일 구름 많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전남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약한 빗방울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구름은 많겠지만 먼지는 없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 종일 좋음 수준 보이겠습니다. 한낮 기온 대부분 지역에서 14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특히 낮 동안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아침 기온도 7도에서 8도 분포로 어제에 비해 비교적 포근합니다. 한낮 기온 순천에서 15도 안팎, 광양 16도 안팎으로 무난한 늦가을 날씨 예상하셔도 좋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최고 1m에서 1.5m로 예상됩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포근한 날씨가 예상되고요. 금요일까지도 큰 추위 없겠지만 토요일 아침 또다시 광주의 기온 1도 안팎으로 크게 낮아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